네, 6주차 두 번째 수업입니다. 앞에서 앞 시간에 풀었던 5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5번 문제는 네, 문자를 5개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문제였죠. 네, 잘 풀어보셨을 테니까 풀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이입니다. 5번 문제는 5개의 문자를 입력받아 출력하라고 했는데요. 네, 5개의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 중에 저는 배열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자 개수가 20개로 제한되어 있었으니까 1차원 배열 20바이트 생성하면 되는데 이런 것이 5개 있으니까 네, 총 2차원 배열로 5,20 이렇게 str로 배열을 잡아놨고요. 16번 라인부터 포문으로 문자 한 개씩 입력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 어, 제 앞에 강의들이나 또 우리 책에서는 스캔F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스캔F는 중간중간에 공백이 생기면 네, 그 공백 전까지만 받아들인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직 스트림 입력 버퍼에 대한 스트림에 대한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스트림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자를 한꺼번에 입력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뒤쪽에 입력 버퍼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입력 버퍼를 해결하기 위해서 getString, get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개체 함수 안쪽에 묶음 주소를 써 넣어서 네, 0번 묶음, 1번 묶음, 2번 묶음 이렇게 각 묶음마다 20개짜리의 문자열들을 입력해 넣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입력 부분이고요. 21번 라인에서 프린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네, 이제 입력된 5개의 문자를 출력하러 가는 것이죠. 자, str이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봤는데요. 2차원 배열을 전달할 때 배열의 이름을 전달하면 네, 첫 번째 묶음 주소가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 이 부분도 잠시 언급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20바이트를 한 개짜리 변수다, 방 한 개다라고 본다면, 네, 어, 20바이트짜리 변수가 5개 있는 겁니다. str은.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str 이름만 준다면 20바이트짜리 변수의 주소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괜찮죠? 20바이트짜리 변수의 주소를 전달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str 이름만 써 놓으면 20바이트짜리 변수의 주소, 즉 20바이트짜리 배열의 주소를 전달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이죠. 자, 3번 라인에 프린트 함수로 와보면 20바이트짜리 주소, 변수의 주소, 즉 배열의 주소가 넘어왔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로 받으면 되죠. 주소가 넘어왔으니까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포인터 변수가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포인터 변수가 일반적인 형태의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형태예요? 20바이트짜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변수는 20바이트가 모여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네, 어, 포인터 변수의 연산을 처리하면 다시 그냥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다음 빵 다음 빵 다음 빵을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캐릭터의 일반적인 형태인 1바이트 1바이트 1바이트씩 진행해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바이트씩 나는 한 방의 크기가 20바이트니까 20바이트씩 건너뛰어야 해 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나중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확인을 한번 잘 기억하고 있는지 잘 익히셨는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P라는 변수가 2차원 배열의 묶음 주소를 받아냈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똑같습니다. 네, 5번 라인에 I 있고, 네, 6번 라인에 줄 바꿔서, 네, 여기 입력 부분, 여기 출력 부분 이렇게 구분을 좀 하려고 해놓은 것 같고요. 7번 라인에 폼은 돌려서, 네, 8번 라인부터, 네, 이건 첫 번째 문자열, 두 번째 문자열, 세 번째 문자열 이렇게 순서를 출력한 다음에 9번 라인에 put string put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put string 함수는 앞에서 설명했을 때 네, printf 함수하고 거의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 뭐 이게 형식 문자열들을 사용하지 않는 거 차이점이 좀 있고, 그다음에 printf는 출력을 완료했을 때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지만, 네, put는 줄바꿈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널 문자를 역/n으로 바꿔서, 네, get string은 역/n 엔터 키를 역/n이 들어왔을 때 이걸 널 문자로 바꿔서 가지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put string은 널 문자를 역/n으로 바꿔서 출력을 한다. 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6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먼저 보면 다음과 같은 포인터 배열을 선언한 후에 프린트 함수에서 문자열의 일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 메인 함수에서 밑에 보이는 것처럼, 네, cp라는 포인터 배열을 만들어 놓고 초이값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문자를 저장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프린트 함수에서 출력 예와 같이 일부만 출력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일부만. 그러면 뭐 2를 입력하면, 네, 어, KO, TE, FI 이렇게만 출력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4를 입력하면 KORE, TEAM, 네, FIGAT 이렇게만 출력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도록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의 문제와는 이제 배열이냐 포인터 배열이냐, 네, 캐릭터 배열이냐 포인터 배열이냐의 차이점이 생깁니다. 배열과 포인터 변수의 차이점, 네, 문자열을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없냐의 차이점이죠. 네, 아무튼 이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잘 풀어보셨나요? 6번 문제는 포인터 배열이라는 거에 주목을 좀 하셔야 합니다. 포인터 배열. 자, 어, 메인 함수부터 보면 19번 라인에 캐릭터 별 CP3 이렇게 해서 앞에서 봤던 형태의 배열이 정의되어져 있고요. 선언되어져 있고, 메인 함수에서 다른 거 뭐 없습니다. 그냥 프린트 함수 호출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 CP라고 하는, 네, 포인터 배열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CP 0번 방에 주소, CP 0번 방의 주소가 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CP 0번 방에 도 주소가 들어있는데 CP 0번 방의 주소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CP 0번 방의 주소로 가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코리아라는 문자열의 주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중 포인터로 받아야 됩니다. 코리아라는 문자열에 직접 접근해 가려면 이중 포인터로 받아야 되죠. 이중 포인터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메인 함수 안에 들어있을 때에는 여러분 잘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함수로 이렇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어, 이게 포인터에 의한 전달이, 포인터가 날아가면, 네, 포인터 변수가 받는 거 아닌가? 만 생각해서 그냥 레벨을, 포인터 변수의 레벨을 자동 포인터인지 그냥 포인터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주의하셔야 한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포인터 배열에 이름을 넘겨주면 포인터 변수를 이중 포인터 변수로 선언해서 P라는 걸 받아야 된다. 3번 라인에 보면, 네, 캐릭터 별별 P 이렇게 이중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는 P가 이중 포인터 변수인데, 네, 12번 라인에 가보면 이 P가 2차원 배열 형태처럼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앞에 문제에서 보면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받았을 때에도 2차원 배열처럼 네,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중 포인터랑 2차원 배열에 대한 포인터가 2차원 배열 형태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주소는 아예 다른 얘기들입니다. 다른 얘기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포인터 변수와 배열이 같냐? 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뭐뭐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같다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포인터 변수에서 별을 하나 붙여서 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중 포인터 변수는 또다시 포인터 변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런데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는 이중 포인터가 아니고 포인터가 한 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별을 한 개 붙여서 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배열의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포인터는 별을 한 개 붙여서 가보면 거기에 포인터 변수가 있는 거고 이중 포인터 변수,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는 별을 한 개 붙여서 가보면 거기에 배열이 있는 거죠.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문자를 저장하냐는 문자를 바꿀 수 없는 형태. 지금 6번 문제가 그렇고요. 네, 조금 전에 5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별을 하나 붙였을 때그 곳으로 가보면, 그 주소로 가보면 거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배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변경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네. 시험 문제를 좀 꼬아서 내면, 네, 이중 포인터 변수, 지금 3번 라인처럼 이중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놓고, 포인터 변수 P를 이용해서 값을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기도 할 겁니다. 반대로 5번 문제처럼 네,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놓고 네, 이렇게 2차원 배열 12번 라인처럼 2차원 배열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값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거 네, 질문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별을 한 개 붙였을 때 지금 2차원 배열 12번 라인처럼 2차원 배열 형태로 P가 사용되었을 때 별을 한 개 붙이면 배열로 가는지 별을 한 개 붙였을 때 포인터 변수로 가는지 여러분 분명히 체크하셔가지고 포인터 변수로 가서 문자열을 저장한 게 된다 라고 한다면 문자열의 각각의 문자들은 변경될 수가 없는 거고 네, 배열을 이용해서 값을 집어넣었다 한다면 네, 12번 라인처럼 2차원 배열 형태로 포인터 변수를 썼을 때 네, 포인터 문자들을 각각의 문자들을 변경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은 사용은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다릅니다. 아주.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요거들은 좀 체크하셔서 또 실험을 통해서 네, 지금 이런 거 같은 이런 문제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5번, 6번과 같은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나중에 시험 봤을 때 틀리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아쉽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실무 갔을 때 이게 왜 틀렸지? 이게 왜 안 되지? 여기 문법적인 오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값을 바꿔라라는 명령이 들어가 버리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아니면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기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면 그러면 여기 에러에 대해서는 컴파일러가 걸러내지 않기 때문에 실행 에러 정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네, 잘 공부해 두셔야 된다. 비교해서 정리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5번 문제와 함께 한 번 더 네,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지난 학기에 배웠던 내용들을 앞에서 복습하면서 기본 문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고요. 그래서 기본 문법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해서 예, 핵심적인 내용들만 짚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들은 이제 뭐 거의 하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뭐 코딩하면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제들을 포함해서 문법들에 대해서는 특징적인 것들만 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서 본 부분들은 배열부터 그 다음에 함수, 그 다음에 포인터, 그 다음에 함수의 인자 전달 방법, 그 다음에 포인터와 그 배열과의 관계, 그 다음에 포인터가 형 변환을 했을 때 어, 2차원 배열의 묶음 주소를 저장하는 거, 또 3차원 배열의 묶음 주소를 저장하는 그러한 변수들, 그런 포인터 변수들을 상호 간에 어떻게 이렇게 형 변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인자 전달 방법에 대한 얘기까지를 하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정리를 쭉 해왔죠. 문제를 풀어가면서 했습니다. 네, 포인터를 이용해서 함수의 인자 전달 방법 중에 포인터에 의한 전달 방법을 사용한 것은 지역 변수 간에 주고받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메인 함수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다른 함수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 이유는 전역 변수에 대한 개념을 아직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인 변수라고 얘기했었던 지역 변수에 대한 얘기들을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부터는 포인터에 의한 전달이 필요 없는 모든 함수들에서 같은 파일 내에 있다면 모든 함수들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전역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시간이 또 된다면 그 기억 부류라고 하는 스토리지 클래스 특별한 키워드들을 이용해서 변수의 범위나 영향을 미치는 범위, 또 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그리고 이런 변수들이 메모리에 어떤 영역에, 스택 영역이라든지 데이터 영역이라든지 어떤 영역에 저장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네,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 변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언뜻 생각하면 프로그램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메인 함수에서 만들었던 변수는 메인 함수에서만 영향을 끼쳤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첫 시간에 첫 번째 문제로 풀었던 수합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변경시키는 그런 일들은 그 함수의 포인터에 의한 인자 전달 방법을 거기서 활용한 이유는 메인 함수에서 만들어 놨던 AB 변수가 수합 함수에서 그냥 AB라고 얘기를 지칭해 버리면 나는 이런 AB라는 애 모르는데 라고 반응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변수는 책에서는 뭐 함수 안, 그다음에 블럭 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함수 안이라기보다는 블럭 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그런 변수는 자기가 선언되어졌던 자기가 최초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그 지점부터 그 지점이 속해져 있는 함수 안에서 또 블럭 안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블럭 안에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전역 변수는 특정한 블럭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영향을 주는 변수를 전역 변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파일이 A.C라는 파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파일 안에 A 함수, B 함수, 메인 함수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메인 함수에서 그 어떤 함수에서도 속해 있지 않은 곳에 함수 블럭 바깥에 선언되어져 있는
변수가 A 함수에서도 사용되어지고 B 함수에서도 사용되어지고 메인 함수에서도 사용되어지는 이런 형태의 변수를 전역 변수. 조금 더 크게 본다면 프로그램이 커져서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짠다고 가정했을 때 프로젝트 안에 뭐 A 파일, B 파일, C 파일 이렇게 세 가지의 파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 파일에서 정의되어져 있는 선언되어져 있는 변수를 B 파일과 C 파일에서도 동일하게 쓸 수 있겠다. 접근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영향을 주는 모든 파일에서 모든 프로젝트에서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전역 변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역 변수는 메모리상에 램 메모리상에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메모리를 네 가지로 구분했을 때 데이터 영역에 전역 변수는 데이터 영역에 할당된다. 저장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뭐 비교해서 지역 변수는 스택 영역에 저장 공간이 마련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이제 특정한 키워드, 바로 위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특정한 키워드라는 것은 전역 변수에 쓸 수 있는 특정한 키워드는 여기 extern이라는 변수하고 키워드하고 static이라는 키워드입니다. extern은 뒤쪽에서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를 다 설명할 때 하나씩 얘기하겠지만 extern은 예, 다른데 다른데 선언되어져 있는 변수를 참조하니까 지금 이 선언에 대해서는 메모리 영역에 공간을 할당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 거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공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 지금 저기 우리 집에 있는 누군가를 쓸 거다. 아니면 동생네 집에 있는 누군가를 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지 말아라. 익스턴에 대한 얘기는 그렇고요. 전역 변수에 썼을 때 의미는요. 그다음에 스태틱은 여기로 한정한다. 이 파일 내로 영향을 주는 범위를 한정한다. 라고 할 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쓰게 됩니다. 자, 이것과 반대로 해서 지역 변수는 이미 우리가 많이 써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을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블럭 안에서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블럭이 함수 블럭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특별한 if 블럭, for 블럭, while 블럭 이렇게 스위치 블럭 이런 블럭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전역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역 변수에 대한 설명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거의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고요. 네,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선언되는 시점부터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사용된다. 네, 전역 변수가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수가 선언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책이나 우리 지금 사용하는 책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많은 책에서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역 변수의 생존 기간은 변수가 선언되는 시점부터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전역 변수가 프로그램 중간에 생성이 된다. 네, 이것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앞쪽으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변수가 생성되는 선언되는 시점보다 먼저 선언되어진 함수를 억세스할 때 그 함수에서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위치상으로 코드의 위치상으로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제일 앞에 선언해주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같은 파일에 정의되어 있다면 모든 함수에 다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여러 함수에서 공유되어야 하는데 데이터들을 많이 저장할 때 그 전역 변수를 사용한다라는 얘기고, 요 얘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C언어에서 멀티스레드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분 많이 없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멀티스레드를 이제 사용한다면 스레드 그 헤더 파일 통해서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이게 전역 변수를 사용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언제
이 전역 변수에 스레드가 와서 값을 변경하고 갈지 우리가 모든 타이밍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값이 중간에 완전 꼬여버리는 프로그램이 꼬여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바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전역 변수에 대한 비교 설명은 예제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 밑에 함수 선언이 있고요. 네, get area라고 하는 함수 선언이 있고, 그 밑에 더블 파이 이렇게 해서 전역 변수 선언이 있네요. 그다음에 int gi 이렇게 해서 네, 역시 전역 변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 함수가 시작되고 있고요. 더블 r 그다음에 const 더블 파이 이렇게 해서 네, 전역 변수와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변수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선순위는 네, 블럭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지역 변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메인 함수 안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지역 변수가 네, 활동을 하고요. 네, 전역 변수는 메인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고, 네, get area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메인 함수는 똑같은 이름의 파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순위가 밀려서 뒤쪽으로 get area 함수만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이름으로 있을 때는 우선순위라는 것들도 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앞에서 전역 변수 얘기하면서 스토리지 클래스의 키워드들을 얘기했었는데 뒤쪽에 다음 시간에 스토리지 클래스를 설명하고 지역 변수를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네, 스토리지 클래스의 키워드들은 네,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죠.